오늘이 제 인생에서 첫 번째 데이트예요. 72년을 살면서 여자분과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거의 처음이에요. 정희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따뜻하게 웃어주셨어요. 정희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따뜻하게 웃어주셨어요. 그렇다면 더욱 소중한 시간이네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남편과는 중매 결혼이었어요. 젊을 때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렘이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그럼 우리 둘 다 늦깎이 연애생들인 셈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장흥수라고 합니다. 평생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아온 늙은 총각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하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먼저 제가 왜 이 나이까지 혼자 살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극도로 내성적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거든요. 특히 여자아이들 앞에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습니다. 중학교 때 같은 반에 김영미라는 예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가끔 저에게 숙제를 물어보면 너무 떨려서 대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친구들은 야, 강흥수, 영미가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며 놀렸지만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반에서 가장 조용한 학생이었죠. 선생님들도 장흥수는 성실하지만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해서 성적은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소풍이나 수학여행 때 짝을 정하는 시간이 되면 항상 혼자 남았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늘 걱정하셨습니다. 흥수야, 너는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야.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굴어봐라 하셨지만 제 성격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과묵하신 분이라 별 말씀은 안 하셨지만 가끔 흥수야, 남자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죠. 대학에 들어가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공학과에 들어갔는데 워낙 남학생들이 많은 과라 여학생과 만날 기회 자체가 적었거든요. 그나마 교양 수업에서 만나는 타과 여학생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문학 수업에서 박미선이라는 국문과 여학생과 같은 조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정말 활발하고 밝은 성격이었는데 조별 과제를 하면서 저에게 자주 말을 걸었거든요. 흥수 오빠는 생각이 정말 깊으시네요. 오빠 글씨 참 예쁘게 쓰시네요.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미선이 생각만 했거든요. 하지만 과제가 끝나고 나서는 용기를 내서 고백하지 못했어요. 내가 고백하면 거절당할 게 뻔해.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야 하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미선이가 같은 과 선배와 사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선배는 학생회 활동도 하고 말도 재미있게 잘하는 인기 있는 학생이었죠. 저는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역시 내가 용기 없이 주저주저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앞서 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더욱 소극적이 되었어요. 어차피 내가 고백해봐야 거절당할 텐데 뭐하러 상처만 받겠나 싶었거든요. 대학교 4년 내내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졸업했습니다. 1975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건설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개발붐이라 건설회사 직장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저는 설계팀에 배치되었는데 워낙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이라 상사들한테 인정받았어요. 입사한 지 3년쯤 지났을 때 총무팀에 김정숙이라는 예쁜 여직원이 들어왔어요. 대학 졸업한 신입사원이었는데 정말 똑똑하고 일도 잘했어요. 그때만 해도 여직원이 많지 않던 시절이라 회사 남자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정숙 씨는 가끔 설계팀의 업무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면 환하게 웃어줬어요. 흥수 씨,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네요. 흥수 씨가 그려주신 설계도 정말 깔끔해요. 이런 말을 해주면 제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마주치면 같이 먹자고 말 걸어주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좋으면서도 떨렸어요. 다른 남자 동료들과는 자연스럽게 농담도 주고받는 정숙 씨가 저한테만은 좀 더 차분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회사 동료들도 야, 장흥수, 정숙이가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한번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해봐 하며 부추겼어요. 저도 마음속으로는 그러고 싶었지만 또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직원들 친목을 위한 등산 모임이 있었어요. 정숙 씨도 참석했는데 산을 오르다가 제가 미끄러져서 발목을 삐었거든요. 그때 정숙 씨가 진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하면서 저를 부축해줬어요. 하산할 때까지 계속 제 팔을 잡고 도와줬는데 그때 정숙 씨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우와, 정숙이가 흥수를 완전 챙기네 하며 놀렸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이번에는 용기를 내자 정숙 씨에게 고백해보자 계획도 세웠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퇴근 후에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해보자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런데 그 월요일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정숙 씨가 주말에 대학 동창인 남자친구와 약혼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대학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죠. 미국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청혼한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며칠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또 한 번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얘가 좀 더 빨리,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정숙 씨는 결혼하고 나서 퇴사했고 저는 그 후로 더욱 연애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어요. 28살이었는데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할 여자는 없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30대가 되자 부모님의 걱정이 더 커졌어요. 어머니는 주변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중매를 서려고 하셨죠. 흥수야, 이번엔 괜찮은 처녀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첫 번째 중매는 정말 어색했어요. 동네 부동산 아주머니가 소개해준 27세 여자분이었는데 찻집에서 만났거든요. 그분도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서로 말이 없어서 30분도 안 되어서 헤어졌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 회사 동료분이 소개해준 간호사였어요. 활발한 성격이라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너무 답답했나 봐요. 오빠는 말씀이 너무 없으시네요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몇 번 중매를 받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상대방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 저도 별로 마음이 안 끌리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어머니는 흥수야, 너무 까다롭게 굴면 안 된다. 조건만 맞으면 되는 거야 하셨지만 저는 그냥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무감으로 만나는 중매 자리가 너무 어색하고 부담스러웠거든요. 35세가 지나자 어머니도 포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흥수야, 혼자 살 생각이냐 하고 물어보시지만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중매를 권하지는 않으셨죠. 40대, 50대를 거치면서 저는 점점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회사에서는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받아서 과장, 부장까지 승진했고요. 일에만 집중하니까 성과도 좋았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혼자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어요. 주말에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가거나 등산을 했고요.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생활이 편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혼한 동료들을 보면 아내,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부장님은 좋겠네요. 자유롭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나도 나름 괜찮게 사는 거야 하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가끔 텔레비전에서 가족끼리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거나 명절 때 조카들이 삼촌은 왜 결혼 안 해요? 하고 물을 때면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어요. 특히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도 간병하는 것도 다 혼자 해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결혼했다면 아내가 도와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흥수야, 엄마가 가장 걱정되는 건 내가 혼자 남겨질 것 같아서야. 너무 외롭게 살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2015년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40년 동안 다닌 회사를 떠나는 날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는데, 부장님, 이제 여행도 다니시고 취미생활도 하시면서 편안하게 사세요 하고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찾아온 자유시간이 처음 몇 달은 그동안 미뤄뒀던 집 정리도 하고 책도 읽고 텔레비전도 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해졌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들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옆집 순덕 아주머니가 집에만 있지 말고 경로당이라도 나가봐 하시면 마지못해 나갔어요. 경로당에 가면 나이 비슷한 어르신들이 바둑도 두고 화투도 치면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몇 번 가다 보니 친해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바둑을 두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경로당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해서 자녀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는 분들이었어요. 자식들, 손자들. 자랑을 하실 때 저는 그냥 듣기만 했죠. 처음에는 제가 평생 총각이라는 걸 부끄러워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친구들이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장흥수, 요즘 뉴스 봤냐? 황혼 재혼이 유행이래. 70 넘어서도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많다고 해.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하며 웃어넘겼는데 박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야, 진짜로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실버타운에서 만나서 재혼하는 커플들이 정말 많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김 할아버지도 거들었어요. 맞아, 텔레비전에서도 봤는데 80대에 재혼하신 분들도 있더라고. 서로 의지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 최 할아버지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흥수야, 너 진짜 이대로 죽을 거냐? 아직 70대 초반이잖아. 건강하기도 하고 한번 용기 내봐.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간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나이에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순덕 아주머니가 스마트폰을 들고 집에 오셨어요. 흥수야, 이것 좀 봐봐. 우리 며느리가 알려준 건데 실버 데이팅 앱이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데이팅 앱이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연애 상대 찾을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요즘은 우리 나이대 전용도 있다고 해. 50대, 60대, 70대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도 한번 해보시라고 하더라고. 순덕 아주머니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봐. 나이별로, 지역별로 찾을 수 있고, 취미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매칭해준대. 사진도 올리고, 간단한 소개글도 쓰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저는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너무 부끄럽잖아요. 하지만 순덕 아주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뭐가 부끄러워?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만난다고 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한 번만 해봐. 그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괜찮다 생각해 줄 분이 있을까? 다음날 저는 순덕 아주머니께 부탁드렸어요. 아주머니,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정말 도와주셔야 해요. 순덕 아주머니는 정말 좋아하시면서 바로 도와주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셨고 앱을 다운받아서 회원가입도 도와주셨어요. 프로필을 작성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취미가 뭐예요? 좋아하는 음식은요? 본인을 소개해보세요. 72년을 혼자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었거든요. 취미란에는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서 음악 감상이라고 썼어요. 라디오 듣는 걸 좋아하니까요. 좋아하는 음식도 특별히 없어서 한식이라고만 썼고요. 자기소개가 제일 어려웠어요. 안녕하세요. 72세 장수입니다.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이렇게 쓰면 너무 우울해 보이잖아요. 순덕 아주머니가 좀 더 밝게 써야지 하시면서 도와주셨어요. 결국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서 40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장수입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좋은 분과 인연이 되어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고 썼어요. 사진을 올리는 것도 큰 난관이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라 제대로 된 사진이 없었거든요. 증명사진 빼고는 거의 없었어요. 순덕 아주머니가 그럼 새로 찍자고 하시면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너무 어색하게 나왔어요. 몇 번을 다시 찍어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결국 작년에 경로당에서 찍은 단체 사진에서 제 부분만 잘라서 올렸어요. 그나마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프로필을 완성하고 며칠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서 역시 안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나이 많은 총각한테 관심 가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메시지 알림이 왔어요.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있다가 순덕 아주머니가 메시지 왔다고 소리치셔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한 분이 메시지를 보내신 거였어요. 윤정이라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프로필 읽어보니 성실하고 진실하신 분 같아서 연락드려요. 저도 혼자 살고 있어서 외로운 마음 잘 알겠어요. 정희 씨 프로필을 보니 저보다 4살 어린 68세였어요. 사진에서는 단정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35년간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셨고 남편분을 5년 전에 암으로 떠나보내신 과부라고 했어요. 자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둘 다 결혼해서 독립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취미는 독서와 음악 감상이며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정희 씨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서 통화해 볼까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떨렸어요. 여자분과 개인적인 전화 통화를 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첫 통화 때는 정말 떨렸어요. 손에 땀이 날 정도였어요. 안녕하세요. 저 장흥수입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뭘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정희 씨가 참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흥수 씨,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프로필에서 음악 감상이 취미라고 하셨는데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저는 옛날 가요를 좋아해요. 이미자 씨나 패티김 씨 노래 같은 거요. 어머, 저도 그런 음악 좋아해요. 특히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는 정말 명곡이죠. 그렇게 음악 이야기로 시작해서 옛날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학창시절 추억까지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의외로 저도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나이가 비슷하니까 공통 화제가 많았거든요.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는데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는 정말 교양 있고 말씀도 차분하게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흥수 씨는 정년퇴직하신 후에 뭘 하며 지내세요? 주로 경로당에서 친구분들과 바둑 두고 집에서는 라디오 듣고 책 읽으면서 지내요. 저도 비슷해요.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고 가끔 문화센터 강의도 들어요. 그런데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 외롭기도 하고. 정희 씨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똑같은 외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이틀에 한 번씩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점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일주일 정도 통화를 하고 나니 정말 친해진 느낌이었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성을 만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흥수 씨, 통화만으로는 아쉬워요.
괜찮으시다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72년을 살면서 여자분과 만날 약속을 정하는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저도 만나 뵙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잘할 수 있을지. 괜찮아요, 흥수 씨. 저도 남편 돌아가신 후로 다른 남자분과 이렇게 만나는 건 처음이에요. 서로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편안하게 만나요. 결국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끊은 후에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건가 싶었거든요. 약속을 정한 다음 날 저는 바로 경로당으로 달려가서 친구들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친구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뭐 장흥수가 데이트? 누구랑? 어떻게 만났어? 질문이 쏟아졌죠. 제가 데이팅 앱으로 만난 윤정희 씨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라면서도 신기해했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데이트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꽃은 기본이야. 기본, 꽃 없으면 안 돼. 무슨 꽃을 사야 해? 빨간 장미가 좋을까? 아니야. 우리 나이에 카네이션이 무난하지. 중요한 건 먹을 곳이야. 여자들은 배 안 부르면 기분 나빠해. 옷도 제대로 입어야지. 양복 있냐? 넥타이는? 친구들이 쏟아내는 조언을 메모지에 받아 적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들 말이 다르니까 더 혼란스럽더라고요. 그중 한 친구가 제일 구체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흥수야, 일단 미용실부터 가라. 머리 좀 다듬고, 그 다음에 옷 새로 사고, 마지막에 꽃 사고.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확실히 뭔가 손볼 게 많았어요. 머리는 어수선했고 옷도 맨날 입던 낡은 옷들 뿐이었어요. 다음날 용기를 내서 동네 미용실에 갔어요. 40년 만에 제대로 된 미용실에 가는 거였어요. 미용사 아주머니가 어디 좋은 일 있으세요? 하니까 부끄러워서 그냥 좀 단정하게 해주세요. 하고 말했어요. 미용실 아주머니가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면서 파마를 권유하셨어요. 파마라니 저는 평생 파마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번 해보죠 하고 도전했어요. 파마를 하고 거울을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평소에 단조롭고 밋밋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활기찬 느낌이었거든요. 나이도 5살은 어려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은 옷가게였어요. 평생 백화점이나 브랜드 매장에 가본 적이 없던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옷가게에 갔어요. 젊은 점원 아저씨가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사실 처음 만나는 여자분과 만날 건데. 아, 그럼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으로 해드릴게요. 연한 파란색 셔츠와 짙은 회색 바지, 그리고 베이지색 재킷을 추천해줬어요. 입어보니 마치 영화 속 신사 같았어요. 평생 검정 회색 옷만 입던 제가 이런 밝은 색 옷을 입으니 정말 신기했어요. 점원이 권해서 구두도 새로 샀어요. 가죽 구두였는데 신어보니 키도 좀 커 보이고 자세도 꼿꼿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꽃집에 갔어요. 꽃집에 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너무 많은 종류의 꽃들이 있어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분께 드릴 건가요? 하시니까 처음 만나는 68세 여자분이에요. 하고 대답했어요. 카네이션 꽃다발을 받아보니 정말 예뻤어요. 향기도 좋고 색깔도 우아했어요. 첫 만남이시라면 이 정도가 딱 좋아요 하는 꽃집 아주머니 말에 안심이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내일 입을 옷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셔츠, 바지, 재킷, 구두, 그리고 넥타이까지. 모든 게 새 것이라 어색했지만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약속 전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정희 씨가 실망하지 않을까? 온갖 걱정이 다 들었어요. 약속 당일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2시간 일찍이었죠. 너무 떨려서 더 잘 수가 없었어요. 세수하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려는데 손이 떨려서 도무지 안 되더라고요. 매다가 풀다가를 10번도 넘게 반복했어요. 결국 순덕 아주머니한테 도움을 청했죠. 오후 1시 30분 약속 장소인 카페로 출발했어요. 꽃다발을 들고 걸어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아서 더 부끄러웠어요. 카페 앞에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너무 일찍 와서 카페 앞을 서성거렸죠. 정희 씨는 어떤 모습일까? 사진보다 실제가 다르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2시 5분쯤 되었을 때였어요. 혹시 장수 씨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정희 씨가 서 계셨어요. 사진보다 훨씬 더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연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으신 모습이 정말 품이 있어 보였어요. 네, 윤정희 씨시죠? 이거 드려요.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건네자 정희 씨는 환하게 웃으시며 받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흥수 씨. 정말 예쁘네요. 카네이션 향기도 좋고요. 사진보다 훨씬 더 멋있으시네요. 카페 안에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커피 잔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정희 씨가 먼저 말을 꺼내 주셨어요. 흥수 씨, 오늘 오시면서 많이 떨리셨죠? 저도 그래요. 이런 만남이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그 솔직한 말에 제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저만 어색한 게 아니구나 싶어서요. 사실은 저는 더 심해요. 이런 경험이 거의 처음이라서요. 그렇다면 오늘이 더욱 특별한 시간이네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과거 이야기로 흘러갔어요.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직장 생활. 나이 비슷한 사람끼리만 할 수 있는 대화들이었어요. 정희 씨는 정말 교양 있고 대화도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정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흥수 씨는 왜 결혼을 안 하신 건가요? 이렇게 좋은 분이신데.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너무 소심해서요. 어릴 때부터 여자분들 앞에서는 제대로 말도 못했거든요. 기회가 있었을 때도 용기를 못 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만 흘러버렸죠. 정희 씨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사실은 더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더 큰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첫 번째 데이트예요. 72년을 살면서 여자분과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거의 처음이에요. 정희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니 따뜻하게 웃어주셨어요. 그렇다면 더욱 소중한 시간이네요. 흥수 씨, 저도 솔직히 말하면 남편과는 중매 결혼이었어요. 젊을 때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렘이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그럼 우리 둘 다 늦깎이 연애생들인 셈이네요. 정희 씨의 말에 저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대화가 정말 편해졌어요. 서로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고 나니 부담이 없어진 거죠. 흥수 씨는 혼자 사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특히 저녁 때가 제일 외로워요.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정희 씨는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매일매일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었어요. 특별한 기대나 설렘 없이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이야기, 명절을 혼자 보내는 기분, 아픈 것을 혼자 견뎌야 하는 어려움.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앉아 있었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점심 같이 드실까요? 제가 용기 내서 물어봤더니 정희 씨가 기꺼이 응해 주셨어요. 근처 한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깔끔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식당이었죠. 들어가서 꽃다발을 의자 등받이에 조심스럽게 걸어두고 저는 화장실에 갔어요. 긴장해서 물을 많이 마셨거든요. 화장실에서 돌아와 보니 꽃다발이 사라져 있었어요. 당황해서 둘러보니 옆 테이블의 젊은 커플이 제 꽃다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수로 자기 것인 줄 알고 가져간 모양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우물하고 있는데 정희 씨가 상황을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셨어요. 실례합니다. 저희 꽃다발인 것 같은데요. 부드럽게 말씀하시니까 젊은 커플이 죄송해요 하며 돌려줬어요. 그런데 정희 씨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아요, 흥수 씨. 사실 꽃은 시들지만 마음은 오래 남잖아요. 꽃다발이 없어져도 흥수 씨가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따뜻하고 여유로운 분을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기적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갔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쬐는 오후였어요.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릴 때 꿈, 젊었을 때 좋아했던 가수, 요즘 즐겨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벤치에 앉아서 쉬는 동안 저는 정희 씨를 자세히 바라볼 수 있었어요.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 말할 때의 다정한 목소리,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 이런 분이 정말 나와 시간을 보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시간, 저는 용기를 내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정희 씨, 저는 72년을 살면서 오늘만큼 행복한 날이 없었어요. 정희 씨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이 나이에 설렘이라는 게 다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러자 정희 씨가 부드럽게 대답해 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매일매일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정희 씨도 주저하지 않고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72년과 68년을 살아온 두 사람의 첫 스킨십이었어요. 그렇게 따뜻한 손길을 느낀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손을 잡던 어린 시절 이후로는 처음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정희 씨가 말씀하셨어요. 흥수 씨, 다음 주 토요일에 시민회관에서 가곡 발표회가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실래요? 저는 너무 기뻐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요? 그럼 그게 제 2번째 데이트가 되겠네요. 네, 2번째예요. 그리고 아마 3번째, 4번째도 있을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다음에 만날 때는 뭘 할지, 어디를 갈지. 흥수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정희 씨. 72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져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아침에 나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표정도 밝아졌고 뭔가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았어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떨렸던 첫 만남, 점점 편해지는 대화, 따뜻했던 손길.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다음 날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니까 모두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장흥수. 너 정말 해냈구나. 어떤 분이야? 예뻐? 언제 또 만나? 친구들의 축하와 격려를 받으면서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순덕 아주머니는 다 내 덕이라며 자기 일처럼 더욱 기뻐하셨어요. 저는 이제 정희 씨와 만난 지 석 달이 넘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서 영화도 보고 공연도 보고 공원도 산책해요. 지난주에는 정희 씨가 우리 정식으로 사귄다고 해도 될까요?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네, 좋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72세와 68세의 연인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요즘은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오늘은 정희 씨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디를 갈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정희 씨도 저와 만나면서 많이 밝아지셨대요. 정희 씨 딸이 엄마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훨씬 활기차시고 웃으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행복해요. 늦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만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거든요. 72년을 혼자 살아왔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아프면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는 정희 씨와 함께 마트에 갔는데 젊은 커플들 사이에서 손을 잡고 걷는 우리를 보고 어떤 분이 저런 할아버지, 할머니 보기 좋다 하시더라고요.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정희 씨를 만나고 나서 제 주변도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제 자신부터 달라졌죠.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이 특별해요. 옷차림도 신경 쓰게 되었고 머리도 정기적으로 다듬어요. 정희 씨가 흥수 씨는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으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시거든요. 경로당 친구들도 제 변화를 신기해요. 야, 장흥수, 너 요즘 완전 달라졌다.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많아졌어. 연애의 힘이 대단하네. 순덕 아주머니는 정희 씨를 한번 보고 싶어 하셔서 곧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정희 씨와 함께 하면서 72년을 살면서 처음 해보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미술관에 간 것도 처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림이 뭐가 좋은지 몰랐는데 정희 씨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니까 신기했어요. 이 그림의 색깔 보세요. 따뜻하죠? 화가의 마음이 느껴져요. 음악회도 처음 가봤어요. 클래식 음악이라는 걸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정희 씨와 함께 들으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해가는 재미가 있어요. 정희 씨는 정말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은 분이에요. 제가 무릎이 좀 안 좋다고 했더니 계단이 많은 곳은 피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시거든요. 저도 정희 씨를 위해 할 수 있는 걸 찾으려고 노력해요. 정희 씨가 꽃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만날 때마다 작은 꽃 한 송이씩 사가줘요. 매번 이런 거 사오시면 안 되는데 하시면서도 좋아하시거든요. 비가 올 때는 우산을 꼭 챙겨가서 정희 씨가 젖지 않게 해드려요. 흥수 씨는 정말 신사시네요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뿌듯해요.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기도 해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걱정해 주시고 정희 씨가 피곤하다고 하시면 무리하지 말고 쉬시라고 말해드려요. 요즘 정희 씨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요. 물론 조심스럽게 부담스럽지 않게 말이에요. 흥수 씨,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외롭지 않게 살고 싶어요.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결혼 이야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둘 다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급할 것도 없고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천천히 결정하면 되겠죠. 정희 씨는 자녀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대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지금은 응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혼자 계시는 걸 걱정했는데 좋은 분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라고 정희 씨 딸이 말했다고 해요. 저는 가족이 별로 없어서 조카들한테 말해봤는데 삼촌 좋은 일이네요.
혼자 사시는 거 걱정했는데 하면서 축하해 주더라고요. 여름에 만나서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는 걸 이렇게 실감하며 살아본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얼마 전 정희 씨와 함께 공원을 걸었어요. 이제 가을이 오면 정희 씨와 함께 단풍 구경도 하고 내년 여름이 오면 시원한 곳에서 피서도 하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게 즐거워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72년을 혼자 살아왔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희 씨를 만나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배려하고 챙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특히 저처럼 평생 혼자 사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보세요. 세상에는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오늘 저녁에도 정희 씨와 만날 약속이 있어요. 근처 찻집에서 차 한잔하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은 누구와 만날까? 라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음만큼은 20살처럼 설레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혹시 저처럼 외로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길 응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늦은 첫사랑을 시작한 장흥수 드림.